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막 이 투표가 시작이 됐을 텐데요.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아시죠? 네, 좋은 사람 뽑아서 꼭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별 의미를 다 갖다 붙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행과 항공주 종목 진단, 모두 투어와 노랑풍선, 대한항공 이야기 해드리고요. 인기 검색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센트리온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두 투어를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급락으로 마무리 좀 됐는데 아래쪽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자, 여행주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뭐 관리 종목 지정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실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유가 급등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지금 일단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유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유가, 지금 러시아 쪽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제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담감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여행주와 항공주가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내린 게 이제 모두 투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투어는 이 유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년 매출액이 30억 미만이 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두 투어가 약 23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3분기까지. 그래서 4분기에 지금 7억 원 정도가 더 나와줘야지 일단 관리 종목에서 이제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갑자기 부각이 됐죠. 왜냐면 이거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즉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3분기까지 실적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관리 종목 우려감이 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촉발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여행주, 항공주 다 같이 내렸는데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부담감이 또 커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매도세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황을 놓고 보시면은요.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제재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안 그래도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오게 됐는데 이 부분을 그냥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어느 다른 쪽에서라도 뭔가 해소를 좀 해줘야 된다거나 또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너무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는 거, 즉 서서히 계속 올라가는 것은 뭐 관계없는 얘기지만 갑자기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유가는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뒤로 놓고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다른 여행주보다 더 많이 빠진 이유는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두 투어가 업계 2위란 말이에요. 업계 2위 기업인데 지금 4분기 매출액입니다.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이 7억 원이 안 나올까라는 의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 기준으로는 4분기 매출액이 지금 61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난 분기를 좀 둘러보게 되면 뭐 보통 이제 30억대 연결 기준 대응을 했을 때 한 8억 원 정도 이 별도 기준의 매출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연결 기준 61억 정도면은 뭐 산술적인 계산을 봤을 때 뭐 한 5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즉 4분기 별도 기준에서 1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크게 신뢰도가 높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유가에 대한 우려감, 관리 종목에 대한 우려감을 통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주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특히 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게 된다면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이 바로 여행 항공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주가 반등도 기대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적인 악재를 통한 주가 변동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수를 뭐 저점에서부터 좀 보통 시장이 정상적이었으면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뭐 밑에서부터는 한 10%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매수보다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물리신 분들도 그냥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물려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고 또 손실이 나서 약간 걱정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은 지금은 시장 상황만 아니었으면 제가 뭐 조금 찔러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런 시장 상황이 계속 나쁘게 움직인다면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은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만 하시는 전략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노랑풍선 볼게요. 노랑풍선도 뭐 같은 입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장중에 17%, 18%까지 밀렸었네요. 그리고 나서 주가 올라간 모습인데 이 기업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3분기까지 실적이 30억이 못 넘었어요. 3분기까지 실적이 30억을 못 넘은 상황이긴 한데 4분기에는 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종목의 위협에서는 벗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큰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그다지 부담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이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접근한다라면 그것은 뭐 당분간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 유가가 뭐 200불까지도 간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지금 다 같이 알고 있는 어떤 악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뭐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어떤 정도의 그 제한 조치를 들어가서 뭔가 이게 정점으로 치닫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은 분명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한계점은 이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은 그 한계점에 더 빠르게 부딪힌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여행주들에 대한 입장은 어쨌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기성 해프닝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면 시장이 만약에 괜찮은 상태, 플러스 상황이었다면 그냥 찔러보자 식의 어떤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계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일단 홀딩만 유지하시는 것 역시 권장해 드립니다. 추세도 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노랑풍선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행주 쪽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올해부터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바로 또 여행주의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일단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을 가져가고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런 단순한 해프닝들이 주가를 더 끄집어내려서 개인 투자자들이 밀려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행주들은 일단 지금 단기적인 그런 포지션에 뭐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이요. 조금 멀리 내다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지금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내가 매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항공 좀 볼게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도 주가가 좀 내렸어요. 요즘에 좀 뭐 유가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료비라고 했죠. 연료비에 대한 또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대한 운항도 중단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연료를 보급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모스크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뭐 화물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영업적 손실이라든지 뭐 이익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일단 대한항공이 작년은 잘 넘어왔어요.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항공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 정상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또 물동량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 화물 쪽에서의 어떤 실적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금 러시아 쪽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졌죠. 자, 러시아 쪽에 일단은 운항이 중단이 된 상태에서 지금 유가까지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간간히 돌아다니는 이런 어떤 운항 그런 코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기름을 떼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손실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여행 수요나 그런 것들 또는 화물 수요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막혀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뭐 추세를 돌린다거나 나빠진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부터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세를 좀 돌려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는 부분이 각도를 좀 너무 날카롭게 세웠죠. 그래서 이 뭐 경영권 분쟁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부터 올라온 부분들이 상당 부분 컸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을 인정받는 구간이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점 라인대를 다시 한번 잡아보면 저점 지지 라인대가 매물대가 많은 공간이 되겠죠. 가격대는 26,000원쯤 될 것 같은데요. 네, 26,000원 라인대가 아마도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지선 근처에 거의 다 왔을 것 같고요. 지금 위쪽에서부터 끌고 내려가야 되겠다 싶다라면 저점 지지대는 21,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따라서 또는 러시아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지지선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홀딩을 그대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밀려가지고 뭐 지지선대 아래쪽 25,000원대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 대응하시기 좀 어렵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는 것은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바뀌는 구간은 31,000원대 넘어가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시점이 되면은 다시 재매수를 통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입니다. 뭐 저도 가장 궁금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69,500원이에요. 7만원도 깨졌는데 이거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사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더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또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물타기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실적 부분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뭐 기대감이 있다. 뭐 등등등 얘기가 여전히 있습니다만 뭐 피해가기는 어렵겠죠. 뭐 어쨌든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도 이제 장사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러시아 쪽에서 어떤 제재라든지 또 러시아 쪽의 공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될 수도 있겠고요. 평상시보다는 못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되겠죠. 아무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와 관련된 그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가 또 얼어붙을 수 있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들 이런 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도를 칠 때 비중이 가장 많은 기업인 삼성전자의 매도 규모가 조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떨어지면 밑에서 사면 되지? 고맙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사도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사도 돼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부분은 약간 퀘스천 마크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떨어질 때마다 저평가라면서요. 지금도 저평가라면서요. 예,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저평가라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승 흐름을 타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승 흐름을 타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주가가 만약에 더 밀려가지고 한 6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은 반등 포인트를 한 두세 개만 만들어주면 바로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 나 물량이 하나도 없어. 아니면 물량이 조금밖에 없어. 그럼 조금 찔러보시는 거 괜찮아요. 7만원 아래쪽이면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시는 가격이죠. 찔러봐도 괜찮아. 대신에 많이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본격적인 매수를 감행하시려면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해소가 되려면 76,000원, 77,000원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한 10% 정도는 더 주가가 상승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마음 놓고 매수를 한다거나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 정도 올라가려면 지수는 삼성전자만으로도 끌어올려지는 게 한 3, 4%좀 되니까 아마도 지수 포인트는 한 3,000포인트 가까이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수가 한 2,800, 2,900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는 75,000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점에서는 또 시장의 변동성이나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막 매수 들어간다기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게 맞겠죠. 자,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만 찔러보는 전략들을 취하시기 바라고, 나는 그런 것들도 조금 위험해 보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비중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도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저점에 잡아야 되겠다 생각으로만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주가가 반등해서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타격을 그대로 받은 기업이죠. 주가 계속 내려가서 어떻게가 되는 건데, 지금 현대차의 지지 라인대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굉장히 두꺼운 라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지금 라인대 16만원대가 저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밀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밀리는 모습이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러시아 쪽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계속 밀리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책이라고 할 것은 없어요. 왜냐면 지지선 근처에 있기도 하고요. 단기적 하락을 통해서 변동성이 커져 있는 모습이죠. 변동성이 커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변동에 대한 포지션은 어떤 식으로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만약에 러시아 쪽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된다거나 또는 뭐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러시아 쪽에 공장이 재가동을 보류되어 있는 상태, 셧다운이 장기화될 조짐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될 수 있겠죠. 또 러시아 쪽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러시아 수출의 40%가 자동차와 부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지금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조건 저평가가 됩니다. 즉 상황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업종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얘기죠. 지금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주가가 반등을 통해서 골든크로스라도 만들어준다면 그 시점이 여러분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삼성전자보다 더 쉽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가지 또는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까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를 안고 있지만 얘는 지금 시총도 35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만 나오게 되면 그냥 바로 더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시고요.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일단 기다리세요. 반등이 나올 때까지. 왜냐면 내가 샀는데 더 떨어지면은 일단 손실부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마시고요. 일단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바로 치고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홀딩을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볼게요. 네. 셀트리온도 정말 걱정들 많이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금 올라가서 그나저나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나아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기관 쪽 움직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매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줬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덜 익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반등은 지난번에 예상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그 라인대가 지금 18만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대였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저항 라인대가 보시면 20만원대 전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일단은 18만원, 19만원대가 올라가 줘야지 저항대 부딪힐 수 있고요. 저항대를 넘어가는 22만원 정도까지는 가야지 조금 돌아서는가 보다 라고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의 추세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38만원짜리가 지금 15만원까지 밀렸었으니까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정도. 아직까지도 반토막 수준이겠네요. 그래서 요런 종목이 올라가려면 일단은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많이 떨어진 주식일수록 올라갈 때 급등이 연결되고 또 이제 넘어가야 될 산들이 많은데 이건 대형주란 말이에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 치기도 좀 애매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반등은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소되려면 충분히 좀 상황이 좀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만큼 올라가더라도 20만원까지 올라가더라도 단기적 반등이에요. 그리고 이평선이 정렬이 안 됐기 때문에 횡보로 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가 바뀔 때는요. 보통 보시면 이 역배열 진행된 상황에서 이평선을 수렴시키고 나서 반등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많이 떨어져서 이격을 벌린 상태에서 반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횡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아마 20만원대 초중반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여기서 지금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2019년도 당시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이게 거의 7, 8개월 정도 옆으로 서면서 누워버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을 잡아주는 거, 그런 위치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주가가 반등한다. 그러면 20만 원대까지 올라가더라도 별 재미가 없겠죠.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20만 원까지 올라가서 저항이라 그러면 단기적으로 몇 프로 먹으려고 들어가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등을 기다려볼 입장은 될 것 같아요. 그냥 유지를 좀 해보시는 것은 이제는 뭐 매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시간적인 부분들 로스가 좀 많을 거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신규 접근은 뭐 나중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평선 다 모이고 나서 그러면서 접근하셔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도 지금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매도보다는 일단 홀딩하시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들은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열심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열심히 뭐 영업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회사라서 어느 정도의 이런 발판만 좀 만들어내면 뭐 충분히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두투어와 노랑풍선, 대한항공,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네, 종목진단 이렇게 듣느라고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은 투표하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월급 종목 또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 10일 저녁 9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 또 꼭 오셔서 월급 종목도 같이 또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표 열심히 하시고요. 남은 주일 잘 즐기시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선택이 잘 적중이 돼서 주식시장도 빵빵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진단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